이번에는 배변 단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단검사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툴 이그제미네이션이라고도 하는 대변검사는 이제 일반 대변검사라는 것이 있고 대변 자멸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일반 대변검사는 이제 대상자가 깨끗한 변기나 지장 등 용기 안에 직접 배변을 하고요. 일회용 장갑을 착용을 해서 이제 수집을 합니다. 수집할 때는 어떤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라벨을 붙여서 바로 검사실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고, 혈변이나 기생충 이런 검사나 대변 배양 검사 같은 경우는 소량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만약에 출혈이 있으면 대변이 검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검사실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검사실 분석이 현미경을 이용하는데 이것이 바로 대변 자멸 검사 이제 FOBT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의 양을 현미경으로 측정하는 검사로 대장암 선별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진단 검사가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접적인 시각화 검사랑 간접적인 시각화 검사가 있는데, 직접적 시각화 검사는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검사입니다. 내시경 검사가 그런데요. 뭐 S자, 결장, 경검사, 대장경 검사가 있고, 이 검사 같은 경우는 병소를 바로 발견을 해서 이제 생감을 위해서 조직을 채취할 수도 있어서 이제 바로 처치가 가능하다는 그런 점이 있고, 간접적 시각화 검사는 이제 항문과 직장,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이나 복부 신장, 요관, 방광을 엑스레이로 찍는 방법이 있고요. 발음 권장이 있는데 여기 책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발음을 먹는다고 되어 있는데 발음을 먹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발음을 직장으로 주입을 해서 하는 이제 그다음 X선을 찍게 되는 그런 검사가 발음 권장인데요. 발음 때문에 대변색이 옅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교육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대변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색깔이라는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이 대변 색깔의 원인이 바로 이제 담즙 때문입니다. 유아 같은 경우는 황색이고 성인은 갈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유아 같은 경우는 대변을 빨리 배출하다 보니까 황색이 좀 옅은 색인데 이제 대변을 오랫동안 보유하게 되면요 색깔이 짙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은 갈색이다 라고 나와 있고, 비정상적인 것들을 보시면 담즙이 없으면 흰색 또는 점토색이라고 되어 있고요. 상부 위장관에서 출혈이 나타나면 약간 흑색변 타르색, 그러니까 검정색이 되고, 하부 위장관 출혈은 이제 적색이라고 합니다. 냄새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해한 변화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코를 찌를 정도의 냄새가 너무 지독한 경우입니다. 혈변 또는 감염이 있으면 그럴 수가 있고요. 여기 빈도에서도 보시면 책에는 성인은 일주일에 2-3회가 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는 너무 적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좀 지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에는 하루에 3번 이상 또는 일주일에 1번 이상,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이 부분들은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모양 같은 경우는 직장 모양과 유사하고 상부에는 물론 지방이 있긴 한데 이제 소화되지 않고 남은 지방들이 너무 과다한 경우도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떤 기생충 알과 같은 벌레가 있으면 또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수행입니다. 첫 번째는 정상적인 배변 증진. 정상적인 배변 증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규칙적인 배변 시간이 이제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규칙적이게 이제 배변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침 또는 저녁 식사 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변 욕구, 배변을 보려고 하는 욕구는 이제 결정 운동이 식사 1시간 정도 후에 가장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배변 욕구가 가장 크다고 하고요. 자세는 웅크린 자세를 해야지 직장에 하향 압력을 가해서 복근의 이용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높이가 높은 변기로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침상에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그림처럼 이제 이렇게 침상 변기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금기가 아니라면 침상머리를 한 30에서 45도 정도 올려주면 더욱 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프라이버시 보호해줘야 하고,
영양 부분에서는 이제 충분한 물 섭취가 필요하겠고요. 커피 또는 차 같은 경우는 이뇨 성분이 있어서 피해야 하고, 고섬유 시기를 섭취를 하도록 제한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고섬유 시기는 물을 흡수시킵니다. 그러면 대변의 양이 늘어나고 부드러운 변을 만들어줘서 빠르게 배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고섬유 시기를 먹을 때 그 사람이 장의 운동성도 약하고 물도 많이 먹지 않는 사람이라면 장폐색의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용성이나 비수용성 섬유질을 적절히 조합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이제 복권 운동이나 대퇴근 신장 운동 같은 경우도 이제 하는 것이 배변 활동에 좋겠고요. 이제 배변 문제에 따른 간호 존재입니다. 첫 번째는 변비인데, 변비는 질병이 아니라 하나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약물 같은 경우는 하제, 완화제를 사용을 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단기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약 같은 경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화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영구적인 장 손상, 골련화증, 전해질 불균형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이제 표를 보시면 하제와 완화제 종류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완화제 같은 경우는 부피 형성제가 있고, 완화제, 대변 연화제, 소프트너가 있고, 윤활제가 있습니다. 이 옆에 딱 봤을 때 부피 형성제의 주의점, 칼슘과 철, 그리고 다른 약의 흡수를 방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골연화증이 나타날 위험이 크고요. 여러 가지 이것도 보시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방해한다, 이런 주의점들도 있고, 하제 같은 경우는 자극제, 제일 흔하게 쓰이는 게 자극제이고, 고장에 끼인 삼투성 식염수를 사용을 해서요, 연동 운동을 둘 다 촉진하는 그런 약물들이고요. 탈수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설사는 이제 노인과 유아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사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만성설사 치료에 사용이 되고, 급성일 때, 갑자기 막 그럴 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재는 그 전에 지사제 종류를 보면 위장평혈근에 작용하는 것과 대표적으로 아편이 있고요. 흡수제와 항분비물, 항미생물제가 있는데요. 아편이 이제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역으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변비를 유발한다? 그러면은 결국 아편은 지사제로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중재는 당연하게도 손을 씻고 음식물 깨끗하고 신선하게 보관하고, 이제 저섬유소 음식을 권하고 수분과 전해질 보충을 한다. 효과적인 건 아편제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장내가스는 이제 침대 주변에서 움직이고 가서 걷게 하는 것이 장내가스, 고창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해소가 되지 않는다. 그럼 직장관을 삽입하는데요. 보통 좀 굵은 형태의 직장관을 삽입하고 10cm 정도를 삽입합니다. 20분 이상 두지 않고요. 항문으로 나가기 위해서, 가스가 배출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취하도록 하고요.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그래도 효과가 없다 싶으면 관장 자약 또는 약물 등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변실금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실금 대상자를 간호할 때 유의사항을 보면, 변기가 필요할 때를 이제 알아차려서 변기를 바로 갖다 줄 수 있어야 하는 게 필요하고, 위생 간호도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이제 규칙적으로 하부결장 비워서 변실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약이나 청결관장 같은 경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장훈련 프로그램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유치 카테터나 변실금 주머니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교수님께서 따로 많이 언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5번째는 치질인데요. 치질 대상자의 어떤 목표는 부드러운 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적절한 식사도 필요하겠고요. 자욕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직에 외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약이나 튜브 같은 걸 삽입을 할 때 윤활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피부 통합성 유지인데요. 설사나 변실금 대상자는 이제 분변물이 남잖아요. 그럼 그 분변물로 인해서 피부가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이제 간호중재를 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